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세계 기술을 선도하던 일본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을 단순한 뒤따라오는 나라로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하던 일본의 우월함이 서울 도심의 작은 복지관, 한 카페, 그리고 구청 창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노인과 청년이 함께 키오스크를 배우는 교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누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히 일본의 한 저명한 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히로키 아고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히로키 교수는 20년 넘게 일본 행정학계를 이끌어 온 인물로 일본의 미래 행정을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해온 자타공인 전문가입니다. 그의 연구는 일본 정부의 지방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누구보다 일본 행정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뜻밖의 질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 이름은 나츠메였습니다. 어느 날 나츠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어떤가요? 일본보다 뒤처졌다는 말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순간 히로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일본의 우수성을 믿고 살아왔고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긴 아직도 일본을 따라오려 애쓰는 나라 아닌가? 하지만 제자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그는 그동안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는 본능적으로 일본이 낫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제대로 알고 판단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직접 가보자.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자. 그의 이 결심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선입견과 편견을 마주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히로키 교수는 한국에 대해 어릴 적부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었고 역사 문제나 정치 이슈에서도 늘 한국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TV, 신문, 주변 어른들의 대화까지 한국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불편하고 시끄럽고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의식 속 깊은 곳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결정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로키 교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정. 가깝지만 먼 나라, 그렇게만 여겼던 한국. 그곳에서 펼쳐질 현실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히로키 교수는 한국의 첫인상에 당황하게 됩니다. 터미널을 걷던 중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몇몇 사람들을 보고 역시 한국은 시민의식이 부족하군이라는 익숙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쓰레기를 주워 근처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히로키 교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오히려 한국의 아이가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그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금이 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휴대폰 케이스에는 방탄소년단 BTS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녀가 가족과 나누는 대화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그 모습은 히로키 교수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 그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첫 만남은 아주 작고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그의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히로키 교수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진짜 몰랐던 한국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의 짧은 충격을 뒤로한 채 히로키 교수는 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 교수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안내 역할을 맡기로 한 김 교수는 한국의 행정학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재였고, 예상과 달리 일본어와 영어 모두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히로키 교수는 한국 사람과 이렇게 편안하게 일본어로 대화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놀랐고, 김 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에요. 저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 히로키 교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외국어를 배우려 시도했지만 어려움이 많았고, 일본 사회 전체가 외국어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동안 히로키 교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끊김없는 지하 인터넷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고령층은 여전히 키패드 휴대폰을 쓰거나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히로키 교수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정말 능숙하네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관심 있으시면 복지관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에 히로키 교수는 곧바로 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디지털 포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복지관 안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하며 디지털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이젠 저도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보조 강사랍니다. 한 달에 약간의 활동비도 받고 무엇보다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히로키 교수는 그 말에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이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노인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단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세대 전체가 디지털에 참여해야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전환되니까요. 히로키 교수는 복지관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모든 세대가 함께 쓰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앞서 있다. 며칠 뒤 서울 시내를 걷던 히로키 교수는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강사가 어르신들과 함께 키오스크 주문법을 배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이 주문을 연습하던 중 뒤에 손님이 오자 강사가 잠시만요. 뒤에 손님 기다리세요 하며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자리를 양보하게 했습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되 융통성과 배려를 겸비한 모습은 히로키 교수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강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워요. 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나요?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소외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많아도 배움엔 끝이 없다는 걸 느껴요. 손자랑 같은 앱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히로키 교수는 그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편 그는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일본은 여전히 우리는 이래도 잘 살아왔다는 말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고 기존의 성공에 안주한 채 과거에 머무르고 있지. 그때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적은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한번 익숙해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 말은 히로키 교수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가 그동안 외면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일본의 현재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히로키 교수는 이미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히로키 교수는 숙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할 때만 해도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을 리 없다고 단정 지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경험은 그의 오만했던 생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길거리의 노인부터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한국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모습은 단순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 결과였다. 히로키 교수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안내판,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노인들도 능숙하게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교통 앱을 확인하는 풍경.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눈에 담겼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일본의 거리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방식에만 안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역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문득 과거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세계를 장악하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조차 삼성과 애플에 밀려 자취를 감춘 일본 브랜드들. 자부심에 안주한 결과 일본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히로키 교수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한국에서 본 것을 그저 좋은 경험으로만 남기지 않겠다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는 세 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첫째, 자신의 제자들, 특히 나츠메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한국의 발전상을 숨기지 않고 겸허히 인정하며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스승으로서 자존심보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로 했다. 둘째, 연구 프로젝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고령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는 학술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다. 셋째, 지역 정부와 협력해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것. 그는 뜻이 맞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디지털 포용 연구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었다. 물론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일본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특히 한국 모델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히로키 교수는 조용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젊은 강사에게 배우며 손자와 같은 앱을 쓰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껏 디지털을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디지털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였구나. 그는 입국 게이트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한국처럼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의 발걸음은 비로소 가볍고 단단해졌다.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일본 사회의 작은 불씨가 되어 퍼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변화가 큰 물결이 되기를 바라며 히로키 교수는 그렇게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은 편견과 오해로 덧칠된 반쪽짜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원래 목적, 즉 제자 나츠메의 질문에 당당히 답하기 위한 핵심 일정이 다가왔다. 서울시의 한 구청 방문. 히로키 교수는 이곳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설마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했다고 해도 행정 시스템은 일본이 더 체계적일 거야. 그는 마음 한편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히로키 교수는 눈을 의심했다. 민원인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방문을 예약하고 앱에서 받은 번호표를 통해 대기 시간 없이 민원을 처리받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선 직원 한 명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조용히 도우며 혼란 없이 줄이 척척 움직이고 있었다. 히로키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일본이라면 도장을 받아야 할 서류를 들고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며 종이를 꺼내고 팩스를 보내야 했을 상황이다. 그런데 이곳에선 모바일 한 번, 방문 한 번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는 구청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관계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희 군은 작년부터 민원의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일부 적용돼 있어 보안성과 속도 모두 신뢰할 수 있죠. 블록체인? 구청에서 그걸 쓴다고? 히로키 교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버리지 못하고 종이 인감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는 구청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도 관찰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다른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 교수는 덧붙였다. 같은 세대가 가르치면 더 잘 배우세요. 심리적 거리도 없고 이해도 빠르죠. 이 말이 히로키 교수에겐 너무도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들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선 무겁고도 솔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정말 뒤처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스스로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아 온 일본 행정 시스템이 낡았다는 사실은 곧 그가 쌓아온 학문적 자부심의 균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학자였다. 감정보다 사실과 진실을 우선시해야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모습을 나츠메에게 보여준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히로키 교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자. 그의 자부심은 무너졌지만 대신 진짜 배움의 자세를 얻게 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한 일본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 그 첫걸음을 오늘 우리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감동이 싹트는 이야기, 감동 새싹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